일단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우리 스텝 4 문제 한 번씩 풀어볼 건데, 스텝 4부터는 스텝 3 때와 다르게 스텝 3 때는 내가 일부러 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다 설명해 놓고 왔거든. 그래서 스텝 4 문제를 풀 때는 이 앞에 스텝 3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스텝 4 같은 경우는 그 수강 학생들이 한 3등급 컷이 아니라 이제 2컷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듣고, 이 스텝 4 정도에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출 줄 알면 그래도 안정적인 2등급부터 1등급 컷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볼 테니까 스텝 4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세한 풀이나 이런 건 내 손글씨 해설 자료도 있을 거고, 손풀이 해설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에 딸려있는 해설집도 있을 테고, 혹은 나한테 질문해서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듣고 싶다 그러면 질문해서 디테일한 설명 들으면 되니까,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실전적인 풀이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그렇다고 뭐 빼먹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 짚으면서 갈 건데, 조금 스피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84번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84번 문제 읽어보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로그 ax와 원 블라블라의 교점을 pq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림 잘 그려져 있고, 선분 pq가 원C의 지름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요 원에 대한 성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 문제가 난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원에서 떠올릴 수 있는 원의 지름이라는 단어가 떴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지름의 원주각이 몇 도? 90도.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에서 지름을 이렇게 줬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여기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맞지? 그리고 지름은 반지름 두 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이미 찍혀있네. 4분의 5,0이라고. 그치? 원의 방정식에서 찾을 수 있지? 여기가 4분의 5,0이구나. 요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여기랑 여기도 어차피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점 P하고 점 Q의 Y좌표가, 지금 예를 들어 한 놈이 이 P점의 좌표를 P, Q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이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Q일 수밖에 없어. 누가? Y좌표가. 그러면 우리 로그 함수에서 신기한 성질이 있지. 뭐냐면 둘의 Y좌표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면 X좌표끼리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역수관계가 돼. 역수관계. 요렇게. 그치? 그래야 로그 A의 P와 로그 A의 P분의 1, 즉 마이너스 로그 A의 P,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신기하지? 그래서 점 P하고 점 Q의 좌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근데 P하고 Q의 중점이 누구야? 평균이 누구야? 4분의 5여야 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P 더하기, 왜 이래? P 더하기 P분의 1이 얼마여야 된다? 가운데의 절반이니까 2분의, 가운데의 2배여야 되니까 2분의 5다. 이거 만족시키는 P는 연립방정식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P는 2겠지. P가 P분의 1보단 클 테니까. 맞지? 그래서 P하고 Q의 X좌표를 전부 다 찾은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일단 삼각형부터 한번 먼저 파악해볼까?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맞지? 이때 여기가 X는 2, 여기가 X는 2분의 1 라인이니까 우리 밑변의 길이는 2분의 3인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원의 방정식에서 이게 사실 원의 반지름 값 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라는 뜻이냐면 4분의 루트 13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름 길이는 2분의 루트 13이지 않을까? 그치? 이러면 이제 피타고라 쓸 수 있지.
피타고라스 쓸 때도 우리 어차피 이건 삼각 B잖아. 비율이잖아. 그러면 비율이 여기는 루트 13의 비율, 여기는 3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그럼 3대 얼마 대 루트 13인지만 찾아주면 돼. 그럼 2거든 2. 그럼 비율이 2라는 뜻인데 이 비율을 실제 길이로 맞춰주려면 똑같이 전부 다 분의 2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높이가 실제 1이었구나. 요만큼의 길이가 실제 1이었구나. 괜찮지? 그럼 그거 절반 친 거니까 반드시 Q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조합해보면 점 P의 좌표는 2,2분의 1이었다는 소리네. 맞지? 근데 걔가 하필 누구? y는 로그 ax 위에 있네. 그러면 대입할 수 있겠지. 로그 a의 2가 얼마다? 2분의 1이어야 된다. 문제에서 a값 물어봤지? 그치?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은 2다로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3번 4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다고 난 생각해. 이 처음에 지름의 원중하기 90도다. 이거 이용해 줄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 함수 위에 점의 좌표 미지수 잡는 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 그래프 문제 풀 때 우리의 공통적인 마인드였지. 그래서 스텝 3 때 했던 것들 똑같이 반복한다 생각해주면 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넘어와서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85번 문제부터 읽어볼게. 점 A는 4,0이래. 그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림을 살짝만 한번 그려볼까? 로그 2의 X 그려야 되니까 1,0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 그려주면 되겠지. 얘가 Y는 로그 2의 X겠다. 점 A는 4,0이래. 한번 2쯤 찍어줄까? 4,0 A 4,0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이래. 요 직선이 누구와? 곡선과 만나는 점, 요 점이 B래. 그럼 B점의 좌표 사실상 알 수 있지? X좌표는 4니까 저 Y는 로그 2X한테 집어넣으면 4,2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점 B를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지? 그치? 얘 좀 옮기자. 여기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또 존재하겠지. 그럼 이 함수를 대충 그려보자면 이 함수는 일단 0,3을 지나. 맞지? 여기가 1이고 0,3이니까 뭐 한 이쯤 위에다 찍으면 되지 않을까? 0,3. 그리고 증가하는 그림이니까 일단 증가하는 그림 하나 그려놓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럼 요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C라는 뜻이겠지.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잡히는지만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그럼 결국 정답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 밑변 길이 2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C점의 X좌표만 찾아서 이렇게 해서 높이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S라고 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H니까 사실상 H인 거지. 그럼 우리 H만 구하면 되고 H는 누구? C점의 X좌표가 되겠지. 걔만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우리 스텝 3에서 했던 문제 중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함께 등장하면 우리 항상 뭐부터 의심하자 그랬지? 역함수 관계성부터 의심하자 그랬지. 그러면 곡선 y는 로그 2의 x, 얘의 역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야. 맞지? 근데 그러면 요 역함수와 얘네끼리 사이의 관계는 뭐냐? 평이동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로그 2의 x의 역함수를 평행 이동한 함수구나.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역함수 관계성을 쓸 것 같으니까 y는 x 하나만 잠깐 그려볼까? 잠깐 이렇게. 괜찮지? 잘 안 그려지네. 딱 맞게. 오케이. 이 정도 느낌에서 y는 로그 2x에 우리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한 0,1 지날 거고 그림이 아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너무 잘못 그렸는데? 오히려 검은색 둘끼리 역함수 같은데? 이거 그림은 내가 다시 그려놓은 거 다시 업로드 할게. 얘네 둘이 지금 역함수야. 알았지? 지금 들을 때만 한번 이해해봐. 그 손 해설 파일에는 그림 제대로 아마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역함수야. 그러면 요 만나는 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도 당연히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b점이 4,2니까 여기 점을 내가 예를 들어 b'하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점은 4,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럼 b'이 4,2야. 근데 b'과 c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은 지금 이 곡선으로 바꾸려면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면 평행이동 맞지? 근데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면 하필 요 직선의 기울기와도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실전 개념에서 했었지? 아, 하나의 직선에서 두 로그 함수가 이렇게 교점을 만들 때 이 로그 함수끼리의 평행이동과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면 그 점이 그대로 평행이동 됐다 라고 봐도 된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지? 그게 지금 쓰이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 C라는 요 점좌표는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 점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C점의 X좌표가 3인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지? 응.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 구했나? 뭐야 여기 4,2가 아니고 2,4인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B'이 2,4지? 그치? 그럼 2,4로부터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C점의 좌표는 1,5가 되겠지. 이러면 우리 H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H가 3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3 체크해주면 됐던 문제. 괜찮지? 그림이랑 해설 좀 자세하게 써서 85번 해설 파일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다시 확인해줘.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이거. 로그 2의 x와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완벽한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어도 역함수를 평이동한 함수가 저 지수함수니까 어느 정도 둘이 엮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주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86번 한번 해보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문제부터 읽어보면 두 곡선 y는 2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하겠대. x1이 x2보다 작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그림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 y는 2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y는 2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괜찮지? 특별히 이름을 안 붙일게. 우리 아니까. 그 다음에 저 2차 함수도 뭐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괜찮지? 축을 좀만 옮길까? 이렇게? 그럼 대칭이 깨지나? 다시 한번 그리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괜찮지? 그때 만나는 두 점이 x1, y1, x2, y2니까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가 되겠지. 그림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체크해 놓을게. 기억부터 따져보자. x2가 2분의 1보다 큰지를 물어봤어. 그럼 x2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아니야 여기? 그치? 얘가 x2란 말이야. 그럼 x2가 2분의 1보다 만약 크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정확히 x2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변에 있는 값들로 우리가 예측을 해줘야 돼. 2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크게 케이스는 세 가지 아니야? 이렇게까지 x2랑 2분의 1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치면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차 함수가 지수함수보다 커야 돼. 그러면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되지? 반대로 지수함수 쪽이 2차 함수 쪽보다 커. 그러면 x2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둘이 같으면 x2가 2분의 1이었던 거지.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직접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자. 기억. 2차 함수부터 한번 넣어보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2차 함수가 지나가게 되고, 2차 함수 위에 점이 찍히고 지수함수 위에는 2, 2분의 1,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 알 수 있지 않아? 여기서 2분의 3이 루트 2가 1.414니까 1.5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아, 2차 함수의 점이 지수함수의 점보다 위에 있겠구나. 2분의 1일 때는. 그러면 그래프 개형으로 봤을 때, 아, 2분의 1이 x2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니은해보자. y2 빼기 y1이 x2 빼기 x1보다 작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비교하려고 하면 x1과 x2의 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값을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맞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기울기 형태를 떠올리는 거야. y좌표 차랑 x좌표 차인 거잖아. 그럼 x좌표 차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얘가 어떻게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의 의미가 또 뭐라고? 아, 기울기. 두 점 사이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한번 표시해볼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맞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기울기 1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기울기 1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케일이 조금 안 맞네. 스케일이 조금 안 맞으니까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이게 정확히 점의 좌표 절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함수여서 절편들을 정확히 그려주는 게 이거 니은 판단의 핵심이거든. 크게 그릴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요 지수함수는 0,1 지나는 거 맞지? 여기.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저 0,2 지날 테니까 저 위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연장하고 좀 내리면 되지. 맞지? 얘네 좀 내리자. 얘네 또 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얘도 좀 더 그려야겠다. 이래서 이런 그림 문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잘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내가 어떤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필요할 줄 알고. 그럼 나처럼 문제 풀다가 중간에 그림 수정하면 돼. 얘도 이거 그려진다. 그러면 대충 잡고 대충 이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잘 그렸다. 괜찮지?
우리 시험지에 이 정도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어렵지 않은 그림들이니까 충분히 스케일 맞춰서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 그치? 그리고 이 교점과 이 교점이 우리 입장에서 알고 싶은 값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여기가 x2에 위치되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게 x2가 2분의 1보다는 확실히 크다 파악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하나 잡히지 않겠어?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변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기울기 1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0과 0,1을 이렇게 이으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보여? 그럼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지 않겠어? 그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 괜찮을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그림만 그려놔도 그림 스케일을 정확히 그리니까 확실히 보이지. 아, 주황색이 분홍색보다는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괜찮지? 이게 아마 해설지에는 풀이로 써있을 거거든? 뭐 식으로 다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봐도 돼. 한번 확인해보고 식으로써 해도 되고, 나 같으면 근데 실전에서 그림을 너가 정확히 그려놨으니까 그림을 난 믿어서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서 니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 지금 거의 그래프상으로 그렸고, 기억도 간단하게 숫자 비교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우리 이제 디귿을 풀어야 돼. 그럼 디귿을 풀기 위해서 y1 곱하기 y2가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냐,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형이 필요하냐면 요 y1 곱하기 y2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봐봐. y1이 2의 x1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 y2가 2의 x2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 그치? 그럼 디귿식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 디귿은 무슨 말이냐면 2분의 루트 2보다는 커. 누가? 2의 x1제곱 곱하기 2의 x2제곱이. 그리고 얘가 1보다는 작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요 안에 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1 플러스 x2제곱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양쪽도 다 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시해주면 오른쪽은 2의 0제곱, 왼쪽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된다는 사실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지금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뭐만 만족시키면? 아, x1 플러스 x2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 디귿에서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네. 맞지? 그럼 쉬운 쪽부터 해볼까? x1 플러스 x2가 0보다 작다는 건 쉬워. 왜냐면 그림상으로만 봐도 얘가 얘보다 더 마이너스 1에 가깝고 얘가 덜 1에 가깝거든. 그림 그려보면 딱 판단될 거야. 여기서부터 똑같은 점에서 한 칸 여기가 더 완만하고 여기가 더 급하잖아. 이 지수함수의 특성 때문에 이 완만한 쪽이 더 멀리서 만날 수밖에 없지. 2차 함수는 대칭인데. 그래서 반드시 얘는 어떻게?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거지. 괜찮지? 근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등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x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그치? 이것도 우리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프.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기억에서 푼 걸 잘 생각해봐. 기억에서 우리가 아까 어떤 결론 얻었냐면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그 정보를 얻었었어. 이거는 기억에서 얻었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봐. 연립이 아니라 둘이 더해봐. x1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2도 2분의 1보다 크다면 x1 플러스 x2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 않겠어?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딱 나왔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둘이 조합하게 되면
이거 만족되지? 그치? 그럼 요거 괜찮다는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정답도 괜찮다는 뜻이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가역 나형 있던 시절에 가역 문제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가형 기출들 보면 이런 문제 몇 개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리고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디귿이 메인이거든. 그럼 그 디귿을 풀기 위해선 기역과 니은의 정보가 가끔 쓰이는 경우가 많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거의 100% 쓰여. 이게 내 뇌피셜이긴 한데, 뇌피셜인가? 아니면 뭐 문제 출제자들이 그런다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만들 때부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내야지 하고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이 출제자가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디귿이었던 거예요. 디귿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디귿에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지, 문제가. 그래서 기역, 니은이라는 약간 쿠션, 계단, 이런 도움, 힌트 이런 거를 주면서 너 디귿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빈칸 그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출제한다고 들었어서 그런 것들이 보면 너가 알고 있으면 약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디귿을 풀 때 기역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아, 디귿이 거의 메인인데 그 메인을 풀기 위해서 기역, 니은의 정보가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뭐 무조건 쓰인다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렇게 들고 와서 쓰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디귿을 푸는데 잘 풀리면 상관없어. 근데 안 풀리잖아. 그럼 기역, 니은에 써있는 것들이 너한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힌트를 한번 잘 쳐다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뭐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87번도 한번 해볼게. 문제가 좀 기네. 한번 읽어보자.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로그 3KX래. 하나는 Y는 로그 KX래.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A래. 그럼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이 A니까 이 A점의 좌표는 우리 로그 함수 입장에서의 고정점이지. 1,0 이렇게. 괜찮지? 양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 곱하기 x-1이 두 곡선 y는 로그 3kx, y는 로그 kx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한대. 오케이. BC 한번 찾아보자. 아, 직선 있고 이렇게 하나 만나고 이렇게 하나 만나니까 각각 BC라고 이름을 뒀구나. 오케이.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3kx,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D라고 한대. 이렇게 그었을 때 아래에 있는 곡선이랑 만나면 D, x축이랑 만나면 1에. 오케이. 모든 점의 좌표 잘 찾아줬고 이제는 삼각형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삼각형 BDC 누구야? 얘네. 얘의 넓이는 삼각형 ADB. 아,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의 3배래. 그러면 필요한 거 같으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려보자. 점들 정확히 찍어주고 요 보조선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선분 이미 그려져 있고 여기 필요하고 맞지?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살짝의 색깔을 줘볼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BDC를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그러면 여기 괜찮지? 그 다음에 ADB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 ADB 그러면 AB 선분 필요하고 여기 AD 필요하고 여기 AB 공통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렇게가 3대1이래. 그러면 넓이 이거 비율을 줬으니까 나는 직접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 계산값을 예를 들어 S라고 한번 둬볼까? 그러면 얘는 넓이가 3S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DC 또 나왔네. BDC 또 나왔으니까 얘의 넓이는 누구? 삼각형 AED. AED는 요 핑크색을 해볼까? 이 핑크색 넓이의 4분의 3배래. 근데 얘가 3S 아니었어? 그치? 그럼 누구의 4분의 3배가 3S야? 4S겠지. 그럼 얘가 4S인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거지. AED만 마지막 표시하면 되겠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공통 요렇게. 그치?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삼각형들이 다 그려졌는지 파악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n분의 k의 값을 구하시오. 즉 m하고 k에 알맞는 값을 우리한테 직접 구해달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숫자로 주어진 조건이 저 관화 조건밖에 없으니까 저 넓이 조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기 넓이가 s고 여기 넓이가 3s고 여기 넓이가 4s야.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약간 삐뚤어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만들게. 그 다음에 뭐 어떤 느낌이야?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D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게 S고 요게 3S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의 높이 비율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넓이 비율이 높이는 똑같으니까 그치? 밑변 비율이 1대3이어야 넓이 비율이 1대3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하나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줄 수 있는 건 그러면 여기 길이가 빗변 길이가 1대 3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하나의 직선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겹쳐 있어서 떼올게. 여기 점 A를 지나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치? 바로 보이면 굳이 안 따라 적어도 돼. 여기가 1대3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지 않았겠어? 닮은 비 1대4로.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요만큼이 알파면 요만큼이 4알파 된다. 비율관계에 의해서 닮은 비에 의해서.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아, 내가 점 A의 좌표는 1,0을 알고 있어. 근데 점 B의 좌표를 1에서 알파만큼 더가 상태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X좌표만.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4알파만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C점의 좌표는 1 플러스 4알파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두 점의 좌표를 미지수 하나로 썼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 점의 좌표 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자 S, 3S, 4S잖아. 그럼 S랑 3S 더하면 4S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림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나눴더니 여기 넓이도 4S, 여기 넓이도 4S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요게 높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를 높이로 보면 밑변이 어떻게 돼야 같아야만 넓이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도 파악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옮겨서 써보자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4알파 콤마 로그 3k에 1 플러스 4알파지 않겠어? 괜찮지? 요 점의 좌표는 우리 C점의 좌표 1 플러스 4알파 콤마 로그 K에 1 플러스 4알파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고 아까 그 비율 관계에서 똑같이 요 B점의 좌표도 한번 써보면 B점의 좌표는 이거 남겨놓을게. 그리고 B점의 좌표는 1 플러스 알파 콤마 로그 3K지. 로그 3K에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길이 관계가 떠. 요 Y좌표끼리의 길이 관계.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한 김에 한번 표현해볼까? 뭐 빨간색으로. 그럼 여기 점이 B가 찍혀 있는 거고 여기가 D가 찍혀 있는 거고 여기가 C가 찍혀 있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를 내가 예를 들어 P라고 한번 해볼까? P? 그치? 아까 삼각형의 넓이 비율 기억나지? 이게 1대 4니까
얘는 y좌표 요 높이가 4p였던 거야. 근데 그거 절반씩 나눠 가지는 거니까 요만큼이 2p, 요만큼이 2p라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b의 y좌표랑 여기 점 d의 y좌표는 서로 2배 차이여야 돼. 맞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그래야만 로그의 밑이 동일하거든. 그럼 로그 방정식을 풀 때 로그의 밑이 동일한 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땡큐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하자면 로그 3의 로그 3k지. 로그 3k에 1 플러스 알파, 이게 p인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 p 값이 나올 거고, 이 p 값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k에 1 플러스 4알파라는 식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요 곱하기 2를 어떻게 올릴 수 있어? 제곱으로 올릴 수 있지. 따라서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1 플러스 4알파랑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 찾아낼 수 있고, 계산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이다 라는 식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알파는 2가 되겠지. 알파가 0일 순 없을 테니까. 그럼 알파가 2인 거 찾았네. 그럼 알파가 2니까 요 점의 좌표는 9, 모시기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K하고 M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보자. 오케이. M. 콤마 K나 M 중에 한쪽을 구하고 나머지 애들을 구해야겠지. 그치? 알파가 2인 거 찾았어. 알파가 2라는 뜻은 요만큼의 길이가 사실 8이라는 뜻이랑 똑같잖아. 그치? 우리가 저거에 4알파라고 잡은 거니까. 오케이, 저기가 8. y좌표를 알 수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y좌표가 있나? y좌표를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연립을 좀 덜 하고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들 한 번만 다시 써보자. 알파 자리에 9 집어넣어서, 그러면 얘가 9, 로그 K에 9가 되는 거 같지. 얘는 9, 로그 3K에 9가 되는 거 같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정보가 로그 K의 9는 C의 Y좌표지. 그 C의 Y좌표는 D의 Y좌표의 2배겠지. 2 곱하기 로그 3K의 9. 그럼 지금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진수가 똑같은 로그 방정식. 그럼 진수가 같으니까 로그끼리 값이 똑같으려면 밑이 똑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로그 K의 9는 저 2를 어떻게 집어넣어 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때는 역수치에서 집어넣어야 되지. 이렇게 9 이렇게. 그럼 따라서 K는
루트 3k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k제곱은 3k 계산해주면 k의 값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k의 값이 3이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9,2가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하필 9,2가 누구 위의 점? 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럼 대입해주면 8m은 2가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m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사실 뭐 어떻게 연립했어도 연립만 잘 했으면 k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좀 꼬였던 것 같아.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맞지? 다른 방법이 본인이 발견한 방법이 있고 그게 더 빠른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풀어도 돼. 전부 다 괜찮으니까 정답만 잘 구해주면 된다. 4분의 1분의 1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4, 3, 10이 되겠네.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의 이 높이가 동일할 때 밑변 비율이 그 넓이 비율이다. 그거를 결국 우리가 2번을 썼던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멘트를 하나 남겨놓을게. 높이 동일 할 때는 밑변비랑 넓이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앞에 삼각형을 붙여줘야겠지. 삼각형 높이 동일할 때. 괜찮지?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 88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로그 2의 a와 b, 로그 b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두 점 a, 로그 4의 a, b, 로그 4의 b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대. 함수 fx는 a의 bx제곱 플러스 b의 ax제곱이고 이거에 대하여 f1이 40이래. 그러면 이것만 먼저 한번 써놓을까? a의 b제곱 플러스 b의 a제곱이 40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때 f2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두 점의 특징이 뭐야? 이 두 점은 y는 로그 2의 xb 아니야? 그치? y는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얘네도 마찬가지. 얘네는 y는 로그 4의 x라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거든? 근데 이게 로그 함수도 그리고 너희가 한번 직접 그려봐. 이 상황을. 그럼 로그 함수도 그려야 되고 그 위에 점 2개 찍어야 되고 그 직선의 y절편이 하필 어떤 특정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 이거 로그 함수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 내가 해설편에 실어놓긴 할 건데 그거는 솔직히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지웠다 그렸다 할 시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냥 저 위에 점이구나. 요 위.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는 순간 사실 로그 2x와 로그 4x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읽어보면. 그럼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면 y절편이 똑같은 두 직선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될까? 그 다음에 x는 a 나누고 x는 b를 나눠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는 a, 얘가 x는 b. 그러면 로그 2의 a랑 로그 4의 a 중에는 로그 2의 a가 큰 건 알지? 그래서 요 위에 로그 2의 a, 요 위에 로그 2의 b, 여기가 로그 4의 a, 로그 4의 b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요 정도만 그려놓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로그 함수의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뜻이야.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 닮은 비를 두 가지 형태로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우리 닮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간단한 닮은 비는 밑변비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요 밑변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a에서 로그 4의 a를 뺀 거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해보자. 로그 4의 a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a잖아. 그럼 로그 2의 a에서 2분의 1 로그 2의 a 빼는 거니까 2분의 1만 남겠지. 이렇게. 마찬가지 과정 여기 똑같이 겪지 않을까? 그럼 2분의 1 로그 2의 b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지? 그럼 지금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닮은 b는 로그 2의 a 대 로그 2의 b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닮은 b라고 생각하면 뭐 요거 대 요 긴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 놓치는 게 있어. 뭐냐면 이걸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좀 이 문제가 쉽거든. 닮은 b도 밑변비 당연히 닮은 비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삼각형이 닮았다는 뜻은 누구도 높이도 똑같은 닮은 비를 가진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높이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높이는 이미 알고 있어.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닮은 비가 사실 a 대 b였던 거야. 이렇게. 이러면 끝났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주면 로그 2의 b의 a제곱이랑 로그 2의 a의 b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반드시 똑같아야 돼. 근데 둘이 더해서 아까 40이었지? 그럼 각각 얼마? 각각 20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문제 마지막 F2과 물어봤네. F2는 a의 2b제곱이지 플러스 b의 2a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a의 2b제곱이니까 a의 b제곱을 제곱하면 되지. 그럼 400 더하기 400 각각 해서 둘이 더하면 800이겠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괜찮을까?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닮은 비를 높이 비로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꼭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렇게 해서 우리 88번 마무리하고 89번 한번 넘어가 보자. 자, 89번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의 점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가 점 A는 곡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위의 점이래. 나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은 곡선 Y는 4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 위에 있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일단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겠지. 근데 나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뜻이거든. 그럼 점 A를 A가 저 로그 위에 저 로그 함수 위에 엄청 그냥 계속 움직이는 점이잖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들. 그러면 예를 들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점 A가 여기 무수히 많은 곳이 가능하겠지.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각각 Y는 X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하면 그 대응되는 점들이 다 전부 다 존재하지 않겠어? 이해돼?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모아보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겠어? 이런 대충 이런 느낌?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점들은 분명히 어떤 함수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라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말이 꼭 이해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럼 그 역함수 위의 점이 하필 누구 위에? 곡선 y는 4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약간 해석해보면 어차피 로그 함수의 역함수니까 지수함수겠지? 밑이 2인 지수함수. 그럼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밑이 4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 둘이 만나는 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A가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문제 구조가 잡힌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문제풀이 방향이 이제 보이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럼 점 A부터 다시 한번 써보자. A, B 대신에 A로 쓸게. 그럼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의미를 해석해보면 Y는 4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얘와 어떤 함수의 교점? 요 함수의 역함수를 찾아야겠지? 이 함수의 역함수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을까? Y는 2의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거 괜찮아? 그치? X 평행이동, Y 평행이동 서로 자리 바꾸고 로그 2의 X 역함수 취하면 2의 X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고 그 교점이 일단 누구여야 되냐면 A가 아니라 A 친구, 즉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인 A 프라임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요 말 뜻 이해될까? 그럼 A 프라임식 한 번만 써보자. 점 좌표 한 번만 써보자. 로그 2에 A 플러스 2 플러스 K, A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둘이 한번 연립해보자. 연립하려고 봤더니 2의 x제곱, 4의 x제곱, 2의 x제곱이 반복되네. 그럼 2의 x제곱을 미리 t라고 치워내놓자. 단 치워낼 때 항상 범위를 조심해야 되니까 t가 0보다 크다를 달아줘야겠지.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4의 k제곱 곱하기 t제곱 하고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지?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면 4의 k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t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교점이 하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A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 아니야? 그럼 A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X도 하나밖에 없을 거고 T도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따라서 요 T에 대한 방정식에서 가능한 T가 한 개뿐이어야 돼. 한 개뿐. 그럼 그 뜻이 뭐야? 2차 방정식이 반드시 중간에 가져야 된다는 뜻 아닐까?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판별식 T는 0이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판별식 T 한번 써볼까?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에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K제곱 이게 0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좀만 정리해볼까? 2의 마이너스 2K제곱은 쟤 쩔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K제곱 이니까 2의 2K 플러스 4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K와 2K 플러스 4가 똑같아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K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럼 K값 구했네. A하고 B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다시 K값을 어디다가 원래 요 T에 대한 식이었던 요 자료로 다시 대입 한번 해볼게. 그러면 4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여기 2T지 플러스 4는 0 이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 이어서 따라서 T는 얼마?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T가 사실 누구였어? 2의 X제곱 아니었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는 얼마라는 뜻이야? X는 2라는 뜻이야. 그럼 점 A'의 X좌표가 2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럼 점 A'의 X좌표가 2니까 Y좌표는 어떻게 찾아?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K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대입하면
정확한 값이 뜨게 될 거야. 대입 한번 해주면 2,6인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그럼 얘를 사실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나았겠네. 그냥 b라고 이렇게. 그치? a 프라임이 b, a니까 b가 2인 거고 a가 6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둘이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된다 라는 사실 알 수 있던 거지. 괜찮지? 그래서 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 둘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라는 뜻과도 똑같은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마무리하는 거 쭉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옆에다가 시원은 범위를 남긴다. 습관처럼 항상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서 써놓게. 괜찮지?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다 라고 하면 t가 0보다 크니까 만약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오면 t가 양수인 근만 체크하니까 음근 버리고 양근만 체크해서 이것도 오직 하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꼭 판별식이 0이 아니어도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오는 구조라면 음근은 이 치환 범위에 의해서 버리게 될 거고 양근만을 취할 테니까 가능한 t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똑같은 논리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 왜냐면 두근의 곱이 현재 얼마냐면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4의 k제곱분의 4야. 즉 양수라는 뜻이야. 두근의 곱이 양수면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여야 돼. 맞아?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지. t가 2개니까. 이렇게도 안 되지. t가 빵개니까. 그래서 뿔마 같은 구조가 불가능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것까지 한번 문제 설명을 듣는데 생각했었다. 그럼 아주 잘한 거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범위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그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다 보면 너의 수학적 사고력이 아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90번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읽어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4 곱하기 로그 64의 4n 플러스 16분의 3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부터 해보자. 저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이니까 이거 우리 는 k라고 바꾸자고 했지. 그럼 4 곱하기 로그 64의 진수가 4n 플러스 16분의 3이 되겠지. 얘가 어떤 뭔지 모르는 정수값 k가 되었으면 좋겠대. 이때 k는 정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문제에서 현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n의 값의 합 아니겠어?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식을 n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럼 n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자. 양변 4로 나눈 다음에 밑에다가 64 치해주면 되지. 그러면 진수만 남게 되겠지, 저변은. 그래서 4n 플러스 16분의 3이 나올 거고, 여기는 64의 4분의 k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럼 64가 2의 6제곱이니까 정리해주면 2의 2분의 3k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4n 플러스 16만을 4n 플러스 16이 현재 분자에 있으니까 얘를 위로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 쪽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랑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자리 바꿔서 써주면 4n 플러스 16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그치?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제곱 마이너스 2. 다시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러스 있는 4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4만 넘어가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n에 대해서 식을 써내버렸네. 맞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의 항등식이죠. 항등식. 사실 n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우변도 자연수해야 되지 않겠어? 우변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k의 값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정해주면 돼. 무슨 논리냐면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반드시 자연수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k가 몇 개 없어. k가 일단 어떻게 선택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짝수 이렇게 선택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기 윗자리가 정수값이 나올 거고 정확히는 자연수값. 그래야만 자연수 빼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k의 값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k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자연수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연수 값 한번 먼저 찾아보면 3 곱하기 2의 1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n 값은 2가 되겠네. 두 번째 k가 얼마?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k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의 4제곱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일단 계산 안 할래? 뭐 계산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6일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2의 7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 같고, 한 번만 더 해볼게. k가 마이너스 8일 때 이때는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n값들이 k에 따라서 계속 뜨게 될 거야. 그러면 가능한 n값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달아줬어? 1000 이하라고 달아줬지. 그치? 그럼 누구? 얘부터 빠지면 되겠네.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 확인되니까 우리는 요 세 개의 값만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세 개의 값 구할 때도 더할 때도 우리 어떻게 더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지금 형태가 보이잖아. 이거 등비수열 아니야? 그치?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주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굳이 안 구해도 돼.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한 다음에 세 개 더해도 돼. 근데 이렇게 형태를 살려서 썼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나 등차수열의 합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등비수열의 합으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3 곱하기 지금 세 개의 항의 합이지. 공비가 현재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네. 8-1이겠네. 첫째 항은 2 괄호 열고 공비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4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여기 위에 있는 값이 뭐 어차피 귀찮긴 하네. 이거 얼마지? 512에서 1 빼니까 511. 얘 얼마? 7. 그러면 나눠 떨어지지 않겠어? 그 믿음을 한번 나눠봐. 그럼 7, 511. 그러면 7, 7에 49, 73이겠네.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73에서 12만 빼주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73. 즉 6 곱하기 73에서 12만 빼주면 되거든. 계산해보게 되면 이거 426 나와. 괜찮지? 그래서 정답 426이다.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각각 하나씩 구해서 더해도 되고 상관없긴 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해본 거고, 이 문제 풀어는 과정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는 k로 바꾼 다음에 n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에 대해서. 괜찮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안 나온다면 아마 지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그 거듭제곱근의 개수 세는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값이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의 값을 뭐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4점짜리 문제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넘어와서 우리 91번 또 한번 해보자. 91번 문제부터 읽어볼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래.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문제 읽을 때 사실 상위권과 상위권이 아닌 애들의
딱 생각 차이가 느껴지거든. 뭐냐면 상위권들은 이걸 읽을 때부터 이차함수네?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 이차함수에서는 당연히 대칭축이 핵심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읽을 때부터 그냥 이차함수네 읽는 게 아니라 축이 2인 이차함수네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소한 디테일이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을 갈랐거든. 그래서 상위권들은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제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되게 많이 틀렸다.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런 해시태그들을 최대한 몸에 배워놔야 돼. 이게 상위권들의 습관이고 행동 패턴이니까. 알았지? 그것들을 보고 배운다 라는 생각으로 이차함수는 반드시 대칭축을 떠올려줘야 된다. 지금은 대칭축이 딱 나와 있는 형태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지. 그래서 대칭축이 2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fx다. 그리고 자연수 n의 개수가 뭐 2개,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래. 마지막 조건 읽어볼게. 루트 3의 fn 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여야 된대.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 방정식으로 한번 옮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게 뭐니까? 거듭 제곱근의 정의 아니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한번 표현해보자. x를 4번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3의 fn제곱이 돼야 되니까 지수로 바꿔주면 3의 2분의 f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실근은 몇 개 있겠어? 이거 홀짝 음양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 그냥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나오겠지. 3의 8분의 fn제곱으로 이렇게 맞지? 그럼 그거 2개를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여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3의 8분의 f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제곱 해서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 쓰면 3의 4분의 fn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치? 그럼 9가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4분의 fn이 2면 되네? 그럼 fn이 8이면 되겠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몇 개? 2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fn을 우리 한번 이차함수로 표현해볼까?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 축이 2라는 걸 반드시 그려줬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fn이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2개밖에 없어야 된다는 뜻은 원래는 8을 그으면 이렇게 항상 2개씩 뜨잖아. 그치?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이상해. 항상 2개인데? 저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이지. 자연수가 2개인 거지. 그래서 2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2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연수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치가 이미 고정된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말고는 y는 8을 그었을 때 fx와 만나는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인 케이스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요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고 왼쪽이, 요 위로 올라가면 둘 다 자연수가 아니고 맨 꼭대기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y는 8이어야 된다. 괜찮지? 그럼 이 함수가 1,8을 지난다는 뜻이니까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f1은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k-1인 거지. 이게 얼마다? 8이라는 뜻이니까 k는 9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 괜찮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이차함수의 축을 먼저 체크하고 푼 친구라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야.
fn이 8이다를 구하기 힘든 문제가 아니거든. 그치? 저 디테일. 이 참수는 항상 대칭축의 핵심이다. 이 디테일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92번 한번 해보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오케이, A, B 확인했지? 직선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하겠대. 오케이, A, B, C, D 전부 다 확인했지?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두 개네. 선분 AB 곱하기 선분 CD의 길이가 85인 거랑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인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네. 이때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써있네. 그치?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면, 봐봐, 얘가 Y좌표가 K인이 느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하나 있어. 누구냐면 지수함수와 Y는 K를 이렇게 한번 잡아봐. 그치? 그럼 점 A좌표를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2 곱하기 로그 A의 X 플러스 K가 되려면 로그 값이 0 돼야 돼. 로그 값 0 되는 좌표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얼마? X좌표 1일 때. 그래서 A점의 좌표가 1,K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D점의 좌표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D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 X좌표가 K일 때니까 K, 1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A하고 D는 사실 Y는 X 대칭관계였어. 이거 괜찮을까? 그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전부 다 값들을 파생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C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X좌표가 K일 때 로그 함수 위에 점이니까 K, 로그 2 곱하기 로그 AK 플러스 K. 이렇게 C점의 좌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B점의 좌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B점의 좌표는 누가? Y좌표가 K니까 요 함수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값 K가 나올까 생각해주면 K 플러스 로그 A의 K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요거 K. 이렇게 B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X좌표 알고 여기 X좌표 아니까 우리는 누구? 요만큼의 길이는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이야. 요 파란색의 길이는 K-1이라는 길이를 반드시 갖고 있을 거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Y좌표 둘 다 아니까 요 길이도 당연히 K-1일 수밖에 없겠네. 괜찮겠지? 오케이. 선분 AB 길이 곱하기 선분 CD의 길이가 85다. 그것도 써야 되고, 삼각형 CAD의 넓이가 70이다 써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부터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우리가 구성요소 하나를 찾았거든. 얘가 높이잖아. 맞아? 한번 체크해볼게. 분홍색으로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삼각형을 한번 색칠해보면 여기 요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찾았어? 높이를 찾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높이가 K-1이야. 넓이가 70이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70이지. 그럼 밑변인 선분 CD의 길이는 반드시 얼마? K-1분의 7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거는 분홍색 정보에서 나온 값이야. 그러면 이제 뭐? 요거 AB 곱하기 CD가 85다인데 CD 길이를 찾았잖아. 그러면 우리 AB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AB는 70분의 85 곱하기 K-1이 돼야 될 거야. 요렇게. 그럼 70하고 85가 약분되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14분의 17 되거든. 이거 K-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사실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요만큼이 K-1이고 전체가 14분의 17 K-1이니까 저만큼의 길이가 14분의 3 K-1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지. 아, 점좌표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뭐 저기 길이는 아직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구해봤어. 우리 아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선분 AB 길이를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방금 구한 14분의 17 K-1도 선분 AB의 길이고, 또 어떻게? B의 X좌표와 A의 X좌표의 차도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길이겠지. 그래서 K 플러스 로그 AK 마이너스 1, 요것 또한 선분 AB의 길이겠다. 그럼 K-1이 우변에도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넘겨서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 14분의 3 곱하기 K-1이 로그 A K랑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로그 A의 K는 로그 값이 아니라 전부 다 다항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계산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이제 과연 계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 선분 CD 볼까? 선분 CD? 선분 CD도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버전으로는 Y좌표 차로 써낼 수 있겠지. 2 로그 A K 플러스 K에서 1만큼 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로그 A의 K가 14분의 3 K-1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7분의 3 K-1에다가 K-1 더하는 거니까 7분의 10 K-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해줘야 돼. 그러고 아까 핑크색 정보로 이거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K-1분의 70과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풀릴 수밖에 없겠네. 이거 한쪽으로 K-1 모아서 정리해주면 K-1의 제곱이 49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K-1이 7이면 되겠지? 그러면 K는 8이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K 값 구해주면 돼. 그럼 K 값이 나왔다는 뜻은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유일한 미지수 A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대입해서 찾아주면 14분의 3 곱하기 7이니까 2분의 3은 얼마? 로그 A의 8과 똑같아. 근데 얘가 3 곱하기 로그 A의 2 아니야? 그치? 그러면 로그 A의 2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 양변 제곱해주면 A는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의 값은 4, K의 값은 8인 거 찾아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 12.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 12. 괜찮을까? 어렵지 않아. 그냥 길이를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 이용해주면, 원래는 로그와 그 다항함수가 연립된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없지만 특수하게 이렇게 맞춰준 형태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생각해서 도전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넘어갈게. 93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x-m제곱 플러스 n과 직선 y는 3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까지만 읽었어도 나는 일단 어디에 눈이 가야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줬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정보고, 탄젠트 정보는 곧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보니까 일단 이거에 눈이 먼저 갈 것 같아. 쓰든 안 쓰든. 알았지? 이렇게 반응하는, 똑같은 문장에서 똑같이 반응하면 좋겠거든, 나랑.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받아들여봐. 그리고 세 번째 줄,
점 B를 지나며 직선 y는 3x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인 C래. 오케이, 점 C 찾았지? 얘와 수직이래. 아, 그러면 사실 요 직선의 기울기도 준 거야.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점 C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직선 CA와 X축과 만나는 점의 D. 아, 여기. 오케이. 점 D는 선분 CA를 5대3으로 외분한대. 5대3으로 외분하니까 이게 5, 이게 3이라는 뜻이지. 그럼 바꿔보면 2대3 비율을 가진다는 뜻인 거지. 요거 이해가 돼야 돼. 아, 오케이. 2대3이구나. 그럼 한번 써놔볼까? 2대3이다. 이렇게 한번 써놔보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이래. ABC의 넓이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저게 20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 문제를 시작하기에 이제 솔직히 좀 막막하지? 점의 좌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점의 좌표를 내가 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과연 누구의 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후보는 A, B, C, D 이렇게 넷 중 하나를 잡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너가 A 아니면 B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야. 왜냐면 A하고 B는 요 로감수, 요 지섬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누구? Y는 3X라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점 A하고 B를 깔끔하게 써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A를 먼저 점을 잡고 한번 시작해 볼게. 점 좌표 시작이 지금 A야. 그리고 A점의 좌표를 잡을 때도 K, 3K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이 A점을 가지고 나머지 점들도 한번 표현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요 길이 비율 2대3이 보일 거야. 그럼 길이 비율 2대3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수설발을 내려주면, 이것도 이렇게 수설발을 내려주면 우리 닮음인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보일걸? 근데 둘의 비율이 닮은 비가 2대3인 거지. 그럼 여기 길이가 3K이면 여기 길이는 저 길이의 3분의 2배니까, 잠깐만, 3대2니까 다시 여기가 K잖아. 그치? 길이가 K지? 근데 길이 비율은 2대3인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K가 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나는 이 분수가 이미 뜰 거를 머릿속에서 약간 예상해놔서 얘도 굳이 K, 3K라고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2K, 6K라고 잡으면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아? 여기가 2K, 3K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2K. 그럼 여기가 3K. 그럼 우리가 점 D의 좌표 알 수 있는 거지. 점 D의 좌표는 A의 X좌표 2K로부터 3K만큼 앞으로 더 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5K, 0이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만큼이 6K니까 걔의 3분의 2배? 요만큼이 4K겠지. 그럼 전체적으로는 점 C까지 가려면 10K만큼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0,10K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낼 수 있게 돼. 왜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0,10K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0K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리고 점 B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점 B의 좌표는 지금 3개가 맞나? 지수함수, 직선 2개. 그치? 그럼 직선 2개부터 일단 연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0K라는 직선과 3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x는 3분의 10x가 10K여서 x는 3K라는 계산값을 얻을 수 있게 돼. 괜찮지? 그러면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3K, 어디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y는 3x에다가 집어넣으면 3K, 9K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던 거지. 그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점 A하고 점 B가 하필 두고 2에
x-m제곱 플러스 n 위에 점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쓸 수 있는 식이 2에 2k-m제곱 플러스 n이 6k이고 그 다음에 2에 3k-m제곱 플러스 n은 9k라는 사실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문제에서 결국 mn을 찾아내는 거니까 우리는 k 값을 구한 다음에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연립해서 정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안 쓴 조건 누가 있는지 봤더니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 안 썼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색칠해 보면 이렇게 하냐? 맞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직접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선분 AB의 길을 우리 찾을 수 있을걸? 점 A하고 점 B 찾았으니까 요만큼이 K, 요만큼이 3K. 그치?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직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 루트 10K 돼. 점 C하고 점 B도 마찬가지야. 요만큼이 K, 요만큼이 3K 여서 여기도 루트 10K였어. 그래서 사실상 저 주황색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넓이 한번 써볼까? 넓이 쓰는 것보다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쓰는 게 더 유리하지. 그래서 2분의 1 안 하고 바로 40이라 쓸게. 이 40은 루트 10K를 제곱한 거랑 똑같겠지. 그럼 10K 제곱이랑 똑같겠지. 그럼 K제곱이 4니까 따라서 K는 2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K가 2인 거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식 한 번만 다시 써주면 2에 4-m제곱 플러스 n은 12가 될 거고 2에 6-m제곱 플러스 n은 18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줄까? 그럼 2에 6-m제곱 마이너스 2에 4-m제곱은 n 다 날라가고 숫자만 6 남겠지. 그러면 약간 뚫어지게 쳐다보면 알 수도 있어. 거듭제곱 빼기 2의 거듭제곱 빼기 2의 거듭제곱이 6이 나오려면 8 빼기 2밖에 없거든. 그러려면 m이 5일 수밖에 없어. 아 미안해. 거꾸로지. m이 3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딱 맞는 거 보이지? 2의 세제곱에서 2의 1제곱 빼니까 6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m이 3이고 m이 3이니까 위에식 아래식 아무거나 대입하면 n값 나오겠지. n은 12 마이너스 2의 1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0 되겠네. 그래서 n은 10이다. 그래서 n 플러스 n은 정답 13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괜찮지? 응.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94번부터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 문제 난이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복습 철저히 해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스텝 1, 2, 3에 있는 문제들도 같은 해시태그로 묶여있는 문제들은 모아서 복습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